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5시 20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대세 상승과 상승장의 구분 방법, 그리고 자금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부 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검증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선 대세 상승장의 자금 흐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세 상승장의 상승 초기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요 상승하는 요 주기에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매수해요.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이제 고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달라붙어요. 상승하네? 이렇게. 그래서 개인이 매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면 개인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매수하죠. 내리는 동안 개인이 매수해요. 왜냐하면 내리는 주체가 외국인이거나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 개인이 그걸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느꼈던 개인의 감정은 상승이에요. 근데 요 부근에 가면 개인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망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나는 잘못 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상승시킵니다. 그럼 개인은 여기서 뭐를 하느냐? 매도를 해요. 왜? 잘못 샀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상승할 때는 외국인이 사고, 꼭지에 가면 개인이 달라붙고, 개인이 달라붙는 순간 밑으로 내려버리죠. 그러면 내리는 동안 개인은 계속 매수하면서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이건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이고 이건 하락이었구나, 내가 꼭지에 물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올리는 순간 이젠 팔아요. 팝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샀던 걸 올랐을 때 다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요. 이때는 개인이 또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생각이 바뀐 거죠. 이미 상승에 대한 부정이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는 족족 팔아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점이 나왔던 순간과 그 다음에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는 순간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수평. 그래서 대세 상승은 상승, 그죠? 횡보, 상승의 구조를 가져요. 상승, 횡보, 상승. 근데 횡보의 형태는 진짜 횡보일 수도 있고요. 하락과 상승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횡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세 상승의 형태는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금의 특징입니다. 자금의 특징. 그 다음에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상승할 때는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가 다시 올라가고,
투자 심리도가 다시 내려가고 이걸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거기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요. 예,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예, 대세 상승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서 맨 밑에 있는데 맨 밑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동안 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도 가격, 고가, 저가, 종가가 있는데 그 투자 심리도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만 계속 머물게 돼요. 이게 대세 상승의 형태예요. 그런데 일반 상승과 하락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예, 이게 거래량, 이게 주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지점 있죠? 예, 요 구간이 하락 구간입니다. 예, 요 구간이 하락 구간이에요. 이때 보통 폭락이 와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는 대세 상승의 구조를 벗어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승장 하락장의 반복 형태인 거죠. 이 두 가지와 자금의 흐름을 딱 비교해서 보면 이게 대세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승장 하락장의 반복 형태인 건지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열고요.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자, 언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 과거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세 상승 잠깐만요. 이게 언제냐? 2008년. 그쵸? 여기까지 있으니까 딱 됐네요.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대세 상승, 자금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의 구조에 있어요. 투자 심리도의 구조.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돼요. 자,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요. 그쵸?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런데 거래량은 맨 밑에 있죠? 거래량이 맨 밑에 있잖아요. 상승이에요? 이게 상승이죠? 근데 개미가 달라붙으니까 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개미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개미가 여기서는 상방했다가 여기 오니까 하방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제자리. 그러면 결국 횡보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동안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밑에 있죠. 그러면 이게 대세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거래량이 위쪽으로 막 미쳐 날뛰면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도의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외국인이 얼마를 샀냐? 20조를 샀습니다. 됐죠? 바닥에서 외국인이 20조를 싹 사가지고 안 팔고 계속 갖고 갔어요. 자, 대세 상승의 구조, 저게 2003년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 대세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또 볼게요. 조금 더 줄여서.
자, 두 번째 코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개인 떨구고, 예, 여기가 개인을 떨군 자리죠. 떨구기, 그죠? 그러면 이제 횡보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요. 예, 여기까지 다시 투심이 올라가죠.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개인이 또 붙어요. 아, 상방. 그죠? 그러면 또 떨고요. 여기 갔더니 개인이 아, 하방. 그죠? 그러면 제자리로 또 돌려놔요. 그죠? 그럼 결국에 횡보하죠. 횡보하는 동안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아래 있고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가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 1, 2. 그죠? 거래량이 맨 밑에 있고 거래량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대세 상승의 흐름이에요. 자, 대세 상승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여기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질 때의 환경은 과연 대세 상승의 환경이었을까요?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꺾고 제자리 오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투심이 여기서 안 나왔죠. 투심 떨어지고 투심 올랐다가 투심이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올라와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내리다가 일로 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튕겨 나오니까 밑으로 가요. 그래서 폭락이 나왔죠. 예, 이건 하락이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맨 밑에 있지,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대세 상승이 아니에요. 폭락이지. 다시 여기서 대세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건 다음번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2008년 11월부터 2011월 5월까지인가? 그때의 대세 상승기가 한 번 더 있는데요. 예,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럼 투심이 이렇게 상승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옆으로 갔어요. 자, 투심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세 상승이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갔죠?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튕겨 나왔죠? 폭락 나와요. 예, 이게 그리스 사태예요. 예, 요건 리먼이고. 예, 특징이 뭐예요? 폭락이 나올 때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나오는 행위는 대세 상승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그냥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의 구조를 갖는 거지.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왔는데 이건 대세 상승이니까 앞으로도 엄청나게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요 외국인이 샀어요. 여기도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의 초기는 무조건 외국인이 돈으로 땡겨요. 예, 그게 대세 상승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거는 대세 상승이 아닌 상승 하락의 구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올랐어요. 투심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이죠. 이것도 상승이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리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개미를 떨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개미를 떨구려면 거래량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 이렇게 빠지죠. 예. 이건 하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이 있는 거예요. 예. 대세 상승은 어떻게 간다? 예. 횡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횡보가 없잖아요. 하락했지.
그러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모델이 대세 상승이고 2008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의 흐름은 이건 상승기지 대세 상승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사이클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여러 개가 반복돼야 되는데 반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이 대세 상승기냐는 거예요. 대세 상승기의 특징은 대부분 5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요. 잘 보세요. 여기 투자심도 올랐어요. 여기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이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상승 다음의 행태가 중요해요. 대세 상승기는 상승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 투심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땐 이건 하락이지, 예, 하락장의 형태이지 조정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내려온 게 지금 8개월째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월째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하락의 형태면 하락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내려야 되니까 여기요. 4월. 그래서 4월까지는 하락이 더 우세하다. 왜? 이건 거래량 투자 심리도의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네, 그냥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다 팔고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의 대세 상승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이.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긴 상승을 해왔는데 이 상승이 다시 반복해서 사이클을 타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올라가서 상승 사이클을 연이어서 탈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을 끝내고 나서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형태가 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시간상으로 봤을 땐 올해 4월이고요. 지금 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 외국인이 샀냐예요. 예, 아니요, 매도했어요. 얼마? 50조. 예,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쭉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매도하고, 그죠? 개인이 매수했는데 정작 내릴 때는 거래량 투자 심도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자금의 흐름으로 보나 투자 심리도의 형태로 보나 지금은 대세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하락인 거예요. 제 입장이 이 구조는 과거의 데이터, 즉 과거의 구조를 쫙 비교해 보면 상승 하락으로 움직이는 형태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건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에 자금이 집행되는 유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지막에 외국인이 회수할 때, 외국인이 폭락시키기 전에 자금을 빼내가는 형태의 구조하고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주식을 살 때는 아니라고 봐요. 주식을 사실 거면 올해 4월까지는 확인을 하고 5월달 이후에 상황을 보시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배팅을 하고 싶다면 충분히 올랐을 때 오히려 곧버스나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분석하는 방식에 근거한 거지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세 상승장은 2003년도에서 2007년도, 2008년 11월부터 2011년 초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왔는데 그때의 흐름은 상승 횡보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지 상승하고 하락하는 방식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초기에 자금 집행 유형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없는 게 대세 상승과는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는 형태는 지금까지의 유형으로 봤을 땐 하락장의 유형과 똑같지, 예, 대세 상승에서 오는 조정장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은 지금은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만들어지는 봉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세 상승장과 상승장의 유형, 그리고 조정과 하락의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